안녕하세요, 블로거 라스카도르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캐딜락의 CTS를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캐딜락은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입니다. 사실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가 있지만 사실 이 고급화를 추구한 모델은 GM의 캐딜락 그리고 포드의 링컨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캐딜락은 미국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힙합 가수들 가사를 보면 유독 캐딜락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미국 캐딜락은 미국에서는 약간 성공의 아이콘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예 그 미국에서 대표적인 힙합 가수인 스눕독은 아예 그냥 캐딜락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50센트의 핌프라는 노래는 이제 캐딜락이 뮤직비디오에 출연도 하고 가사에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캐딜락은 미국에서 이제 성공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성공한 미국 백인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BMW나 벤츠 같은 차량들은 약간 돈 많은 이민자? 약간 옛날부터 남북전쟁부터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불과 1, 20년, 한 50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유명인들 중에서는 캐딜락 소유하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예로 따지면 약 800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는 워런 버핏도 캐딜락 XTS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딜락이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수입 차량이 정말 많이 팔렸을 때 그때 마침 디젤 세단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판매가 잘 되었던 BMW 같은 경우가 동급 모델인 5 시리즈 디젤 모델 520D 모델이 성공하면서 가솔린 모델들의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딜락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이 없어요. 예전에 XTS가 잠깐 디젤 모델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판매량 저조로 사실 아예 라인업이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아예 캐딜락에는 디젤 엔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캐딜락을 구매하려면 무조건 가솔린, 더군다나 미국 차는 기름을 많이 퍼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타면 도로에 돈 뿌리고 다니는 차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양한 캐딜락 차량을 타봤지만 동급으로 본다면 전 닛산이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 차량들의 편견을 좀 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차가 바로 캐딜락 CTS입니다. 캐딜락 CTS는 대한민국에서 2.0 가솔린 터보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에서는 3.6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CTS 기본 모델인 2.0 가솔린 터보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6.22L가 적용된 CTS V 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캐딜락 CTS 2.0은 최고 출력 276마력, 최대 토크 40.7토크를 가지고 있으며 BMW 530i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 252마력의 최대 토크 35.7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캐딜락 CTS의 최고 출력 276마력과 비교하면 24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경쟁 모델인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가 최고 출력 245마력으로 CTS 마력이랑 비교하면 31마력의 차이가 납니다. 사실 20마력, 30마력 차이가 체감상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수치상 그리고 제가 주행했을 때는 분명히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력이 높아진다고 연비가 나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캐딜락 CTS나 BMW 530i 그리고 벤츠 2300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로 따지면은 한 9에서 10km, BMW 530i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한 11km 정도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뭐 한 1, 2km 정도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 모델에 비해서 연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때문에 미국 차가 연비가 나쁘다라는 좀 편견은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캐딜락 CTS 1세대 모델은 2002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CTS란 약자는 카데라 투어링 세단의 약자로서 그 캐딜락 카데라의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졌는데요. 캐딜락 CTS의 존재감을 처음 알리게 된 거는 이제 매트릭스의 리드의 처음 출연한 이후에 정말로 인기가 많아진 모델입니다. 2세대 모델은 2007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요. 3.0L와 3.6L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차량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3세대 모델은 2013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캐딜락은 그동안 이제 대배기량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제 대세가 점점점 이제 다운사이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운사이징의 2.0 트윈스크롤 엔진을 적용을 했습니다. 2014년 미국 자동차 전문 잡지 모터 트렌드가 주최한 올해차에 최초로 2번 수상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꽤 있는 차량이고 그만큼 미국에서는 존재감이나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캐딜락의 전면 모습을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차이는 많이 날 수는 있지만 사실 세로형 테일램프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안개등의 이런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캐딜락은 그릴을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쓴다. 뭐 BMW 키드니 그릴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그릴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캐딜락 로고와 비슷한 오각형 그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CTS 후속 모델인 CT5에서도 이제 오각형 그릴을 보여줄 전망이고요. 그리고 캐딜락 CTS의 이 본넷 라인을 보면 상당히 엣지 있는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후속 모델인 CT5에서는 좀 더 엣지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모습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캐딜락 CTS를 살펴보면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경쟁 모델의 E클래스 그리고 BMW 5 시리즈랑 비교하면 차가 그렇게 커 보인다는 느낌은 주지 않는데요. 아마 그 이유가 스포츠카와 약간 비슷하게 위에가 높고 아래가 좀 다운된 느낌 때문에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전장 길이 4,965mm로 경쟁 모델인 BMW 5 시리즈가 4,936mm로 사실 CTS가 29mm 더 긴 모델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벤츠 E클래스랑 비교해도 벤츠 E클래스는 4,960mm로 5mm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CTS가 5mm 더 큰 거죠. 전장 길이는 그렇지만 전폭은 CTS 1835mm 하지만 BMW 5 시리즈에 비해서 약 33mm 작고요. 그리고 벤츠 E클래스랑 비교하면 45mm 정도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고는 또 낮습니다. BMW와 벤츠에 비해서 약 30mm 더 작은데요. 1444mm로 동급 대비 차량보다 조금 더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성에 대해서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2910mm로 벤츠보다 약 30mm 좀 짧고요. 그리고 BMW보다 65mm 더 짧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길지만 휠 베이스를 더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나 이런 스포티한 느낌은 확실히 더 재밌습니다.
하지만 CTS의 단점이 실내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차량을 뒷자리를 즐기려고 사신다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하지만 운전성이나 조수성만큼은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딜락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캐딜락 이 휠은 이제 기본 휠 17인치 휠인데 안에 브레이크를 보시면 브레이크가 캐딜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브렘보가 각인되어 있는데요. 캐딜락은 자기네들이 직접 브레이크를 만들지 않고 차라리 더 잘 만드는 회사한테 줘버립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자기네들은 다른 거를 더 꾸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딜락 CTS는 브렘보 4P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캐딜락 CTS의 리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요즘 경쟁 모델들이랑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각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약간 겉난 같은 느낌도 주는데요. 아마도 이 리어 스포일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 세단에 이런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는 차가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 아니면 세로 라인만 정확하게 딱딱 구분지어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흰색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요. 근데 캐딜락 CTS는 왠지 모르게 CTS보다 사실은 캐딜락 CT6가 흰색 차량이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마 리어 램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캐딜락은 예전부터 계속 세로형 리어 램프만 사용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캐딜락 CTS를 잘 보면 하얀색 차량의 빨간색 테일램프는 약간 보석 같은 느낌? 그러니까 도자기에 빨간색 루비만 딱 끼워 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흰색 차량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랙 차량이나 다른 색 차량이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적으로 다른 차량들이 이제 빨간색 차량들을 보면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이 차량은 빨간색 차량을 보면 다 빨개 가지고 뭔가 좀 아쉬운 느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빨간색 차량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남색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또 리어 배기구를 보면 듀얼 라인으로 이제 배기구를 뚫어 놓고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6 같은 경우가 사실 2.0 터보는 한쪽만 배기구가 되어 있고요. 이제 3.6 정도가 돼야 양쪽에 배기구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2.0 터보지만 양쪽으로 배기구를 해놨다는 것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후진등이 이제 하단에 장착되어 있어서요. 앞 뒷차가 바로 붙어버리면 이게 후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캐딜락 전체 디자인들이 다 후진등을 아래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치라 마라라고 제가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안 불편하지만 뒷차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이 세그먼트를 구매하신다는 분들은 아마도 40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30대, 40대 혹은 50대라고 하시면 보통 4명의 이제 가족 세단으로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4명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타고 가끔은 내가 혼자 탈 때는 좀 강하게 달려주고 그리고 연비는 또 좋고 그리면서 있어 보이고 또한 가격이 또 싸고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의 욕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스포티하고 4인승 세단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가격 상관없다고 하면 저는
포르쉐 파나메라를 구매하겠습니다. 약 2억 원 정도의 가격에 포르쉐 파나메라를 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2억이라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도로에서 BMW나 벤츠가 너무 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캐딜락 CTS 가격은 5,517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 오늘 소개해드린 모델이 5,517만원짜리 모델이고요.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프리미엄 모델이 6,394만원이고, 그리고 거기서 AWD가 추가된 모델은 7,08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성능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가성비가 참 괜찮은 모델인데요. 위에 비교했던 BMW 530i 기본 모델이 7,1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BMW 하위 트림을 살 거냐 아니면 CTS 상위 트림을 살 거냐라는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BMW 5 시리즈 X 드라이브 4륜구동이 들어간 모델은 8,00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가격 차이가 딱 1,000만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츠 2300은 최하위 트림이 7,500부터 시작해서 4륜구동인 포매틱 시스템이 들어가면 8,100만원으로, 이것 또한 한 1,000만원이 넘게, 한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모델입니다. 사실 1,000만원이면 CTS를 하나 사고 뭐 쉐보레 스파크를 한 대 더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 벤츠와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특히 실내적인 부분에서는 벤츠나 BMW 최근에 나온 차량이잖아요. 그런 차량이랑 비교하면 좀 아쉽지만 1,000만원에 대한 가격 차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이거는 공시적인 가격이고요. 이 차량을 만약에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갭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 차를 살까요? 네. 만약에 제가 수중에 8,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벤츠를 사겠어요. 그냥 벤츠 사겠습니다. 왜냐면 그 벤츠라는 로고 하나 때문이라도 돈 1,000만원을 더 쓴다고 하지만, 만약에 제 수중에 만약에 6,000만원 정도가 있다면 굳이 무리해서 7,000만원 넘게 벤츠를 사느니 저는 이 차량을 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행성이나 아니면 이런 숨겨진 캐딜락의 매력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캐딜락 전시장이나 아니면 그 강남의 캐딜락 하우스에 가시면 이 차량을 직접 시승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차량도 한번 시승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되신다면 CTS 고성능 모델인 CTS V도 한번 시승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캐딜락의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캐딜락은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시승한 차량 중 한 대였는데요. 그만큼 실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겪어봤던 차량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무난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로고적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가죽이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의 가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런 하이그로시를 써서 저는 하이그로시가 싫어요. 그냥 싫어요. 이거 세차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닦아야 되는데. 그리고 버튼들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터치 방식과 버튼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캐딜락 CTS는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동급 E클래스 이제 520D 아니 530i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패들 시프트의 느낌, 그리고 실제 주행에서 패들 시프트로 변속하는 느낌은 이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이제 계기판이에요. 이제 지금 이 클래스 그리고 5 시리즈랑 비교한다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계기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풀 LCD 계기판을 적용하고 있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벤츠의 와일드 콕핏이나 아니면 BMW의 새로운 이제 계기판이랑 비교한다고 본다면
벤츠 같은 경우는 이 차량과 일단 1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뭐 동급 모델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가 무조건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 차량이 기본 5500, 5600 정도 시작이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5500 모델이거든요. 5500만 원, 5600만 원 정도의 모델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BMW는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게 트립이에요. 그러니까 트립을 보면 BMW는 여기 밑에 조그맣게 트립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 모델은 잠깐만 시동을 좀 걸겠습니다. 캐딜락 CTS는 트립을 이제 옆에서 좀 더 크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계기판에서 중요한 건 속도, 그리고 RPM, 그리고 주유, 그리고 트립 이렇게인데 약간 BMW는 자꾸 좀 계기판에 멋을 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BMW 3 시리즈도 약간 그랬고요. BMW 5 시리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러니 좀 1000만 원 저렴한 CTS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BMW나 벤츠가 더 좋죠. 네. 전체적으로 대시보드에 대한 가죽에 대한 느낌, 그리고 이런 카본이 들어가는데요. 카본은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카본적인 카본, 그리고 알칸테라, 그리고 가죽, 이렇게 세 개의 재질을 동시에 잘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MW가 더 좋다, 벤츠가 더 좋다. 물론 비싸면 더 좋죠. 벤츠가 비싸기 때문에 재질적인 부분에선 더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캐딜락도 부족한 느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캐딜락의 이제 CUE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어려움 없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제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DMB, 전화, 내비게이션은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아닌 캐딜락 자체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어느 브랜드와 협력한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미국 차량들을 보면 이런 비상 깜빡이가 참 애매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CT6 같은 경우는 차도 넓은데 저기 끝에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터치 방식이라 여기에 스마트폰을 거치하게 되면 아예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터치 방식으로 이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모르지만 사실 미국에서의 비상 깜빡이는 이머저시 상황, 그러니까 위급 상황 아니면 잘 누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누르기 힘든 곳에 둔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CT5 모델 같은 경우는 중앙에 들어가는 걸 보면 이제 미국만 생각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좀 생각을 하자라고 이제 중앙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조기 버튼 같은 경우는 햅틱 터치라 그래서 이건 영상으로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누르면 미세하게 터치를 줍니다. 미세하게. 이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마이크로 이런 미세하게 터치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운전 중에도 누르었을 때 내가 눌렸나 안 눌렸나를 손끝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전 이게 버튼인 줄 알았어요. 이 나와 있는 게 버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 위에 터치를 누르면 터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공간 활용에 대해서 뭘 숨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딜락 CTS의 이 하단 부분을 손으로 살짝 건드려 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 안에 무선 충전 그리고 USB 포트를 두고 있고요. 닫을 때는 손바닥만 살짝 대주시면 이렇게 다시 닫힙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 판매됐던 쉐보레 임팔라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화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볼 수 있었는데요. 캐딜락 CTS에서도 이런 히든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히든 공간을 넣는 것 같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게 실내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또 싶고요.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쓰레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글로브 박스에 뭐 손잡이나 버튼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글로브 박스 터치 버튼이 있어서 눌러주시면 열리고요. 닫을 땐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 방식이 있는 이유는 캐딜락 CTS에서는 발렛 기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브 박스를 발렛 기능을 설정하고 글로브 박스를 열려면 비밀번호로 눌러야 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들은 글로브 박스에 넣고 발렛 모드를 실행을 시키고 글로브 박스를 열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캐딜락 CTS 기어 노브는 뭔가 약간 역시 젖 같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캐딜락 CT6의 기어 노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 CTS6의 만큼의 이런 좀 독보적인 느낌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CTS V, 그러니까 고성능 버전 600마력대 고성능 버전을 시승을 해봤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게 기어 노브의 가죽이 알칸타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CTS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좀 뭔가 부족한 느낌? 또 그리고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컵홀더는 뭐 기본적으로 있고요. 컵홀더 닫는 거는 생각 외로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장이 나면 골치는 아프겠지만 그래도 전동식 컵홀더 이 닫힘은 정말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서만 주로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들어가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여기 이렇게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캐딜락 그냥 GM 쉐보레 통틀어서 주행 모드에 굉장히 좀 인색합니다. 주행 모드를 보시면 투어, 스포츠, 스노우 아이스, 여기서 고성능 버전인 CTS-V는 트랙이라는 모드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사실 주행 모드가 좀 부족하다. 현대 같은 경우는 뭐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주행 모드가 적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어 모드는 애초에 에코 모드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달릴 때는 그냥 아싸리 달려라,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모 아니면 도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딜락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리어 뷰가 카메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거울로 되어 있는 룸미러가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뒤에 트렁크에 후방 카메라, 옆에 카메라, 그러니까 총 카메라가 2개가 달려 있어요, 트렁크에. 그래서 리어 뷰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되게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밤에 되면 시인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밤에 사실 거울로 어두운 거리를 보면 이게 참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리어뷰가 디스플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밤에는 시인성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승 차량이 반납이 내일인데 비가 오고 있네요. 네. 아직 촬영을 다 못했는데 일단 실내 뒷자리에서 이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캐딜락 CTS에서 굳이 제가 단점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뒷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뒷자리가 밖에서 보는 거와 같이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보통적으로 벤츠나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뒤로 푹 감기는 느낌이 있는데, CTS 같은 경우는 지금 우뚝 솟아 있어서 운전자 헤드레스트가 그냥 넘어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드룸 공간이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한번 싹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어두워서 카메라로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싹 안쪽으로 들어가서 헤드룸 공간은 이제 보장이 되지만 뭐랄까요, 이제 오너 드리븐이냐 아니면 쇼퍼 드리븐이냐의 차이를 놓고 본다면
슈퍼 드리븐 차는 절대 아니에요. E클래스나 5 시리즈는 슈퍼 드리븐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량은 절대 슈퍼 드리븐 차량이 아니라 오너 드리븐 차량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그냥 차량이에요. 그래서 뒷공간은 사실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이 벤츠와 E클래스에 비해서 전장 길이는 길었지만 휠베이스가 짧은 만큼 그 부분을 2열 공간에서 좀 줄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뭐 불편하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차를 4인승 가족으로 탄다면 저는 초등학생이 넘어가면 차량을 CT6로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2열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높고 조금 좁은 거를 제외하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공조기도 따로 이제 3단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변속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부분이 너무 높아서 사실 이 차량은 5인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4명이 탄다고 하면 오히려 딱 적당한 정도의 수준의 차량이 아닌가 싶고요. 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햇빛 가림막이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4인승으로 사용하는, 하지만 차가 ATS는 좀 너무 좀 작은 느낌이고 하신다면 이 차량이 딱 적당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저는 2명이 탄다 그러면 가장 만족스러운 차고요. 4명이 타도 뭐 그냥 친구들 태우는 건 괜찮아요. 뭐 친구들이 막 좁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냥 돈 보태달라 그래서 CT6 사시면 됩니다. 네. 캐딜락 CTS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캐딜락 CTS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좀 여러 번 시승차를 타보고 이제 지방 도로도 다 다녀보고 해본 결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00km에서 6,000km 정도를 탔더라고요. 네, 그만큼 아마 다른 리뷰보다는 좀 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캐딜락 CTS 같은 경우는 상당히 2.0 가솔린 터보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애매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3.0 가솔린 터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엔진에서 고RPM에서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같은 느낌은요, 스티어링은 굉장히 좀 하드한 편입니다. 굉장히라는 말은 사실 옛날 차에 비해서는 소프트하지만 요즘 나오는 벤츠나 BMW와 비교한다면 좀 하드해요. 뭐 시내 주행에서도 하드하다는 뜻보다는 약간 묵직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속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스티어링의 묵직함입니다. 때문에 이 차량은 시내 주행보다 80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 이상을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만족하실 거고요. 캐딜락 CTS 자체에 6.2L 엔진에 600마력을 낼 수가 있고요. 캐딜락을 하드코어 튜닝하는 헤네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튜닝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는 CTS V를 가지고 CTS V의 6.2L 엔진을 가지고 1000마력 이상을 뽑는 그런 하드코어 튜닝을 하거든요. 그만큼 차량이 버티고 이런 뭐 스티어링에 대한 부분도 그만큼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너링과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 기본 모델이라 캐딜락이 가장 자랑하는 캐딜락 MRC 모델이 없습니다. MRC 서스펜션은 마그네틱 라이딩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서스펜션의 마그네틱이 1초에 1000번인가? 몇천 번을 이제 진동으로 이제 도로 노면을 읽습니다. 도면을 읽어서 이 도로 노면의 댐핑을 하드하게 할 거냐 아니면 소프트하게 할 거냐를 바로 판단해서 바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기 전에
이미 그 서스펜션을 지가 그 가변적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런 서스펜션을 이제 캐딜락에서는 MIC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가변 댐퍼 서스펜션을 다른 브랜드에서도 사용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그러니까 마그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가변 댐퍼 시스템은 다 캐딜락의 OE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캐딜락이 이제 브랜드가 GM 브랜드잖아요. GM 계열의 산하 고급 브랜드가 캐딜락인데, 거기 밑에 브랜드가 이제 쉐보레가 있습니다. 쉐보레 브랜드의 까마로가 있잖아요. 까마로가 이제 까마로 SS 같은 경우는 6.2리터의 머슬카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까마로의 경쟁 모델인 포드 머스탱 또한 경쟁 모델이지만 서스펜션을 갖다 써야겠다. 그래서 MIC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MIC 서스펜션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차량이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사실 쉐보레 마그네틱 서스펜션이 조금 더 좋다고 이제 해외 포럼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도 버전이 좀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우디 R8이나 그리고 페라리 458 같은 경우에도 MIC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캐딜락 같은 경우는 MIC 서스펜션의 광고를 캐딜락 CTS V일 거예요. 캐딜락 CTS V가 쫙 가면 그 뒤에 페라리가 따라옵니다. 코너링에서. 그만큼 우리가 MIC를 만들었고 페라리도 사용을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MIC 서스펜션입니다. 근데 제가 MIC 서스펜션이 들어간 CTS도 타보고, 지금 MIC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서스펜션도 타보는데, MIC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는 굉장히 도로 노면을 잘 읽고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하드할 때는 꽉 잡아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재미성으로 보면 사실 MIC 서스펜션이 아닌 이제 캐딜락 스포츠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는 그 CTS 기본형 모델 5,500만원짜리 이 모델이 재미있기는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행이나 고속도로, 그리고 고속도로 IC에서도 MIC는 뭔가 차가 너무 잘 잡아준다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이 차량은 운전자의 컨트롤도 꽤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MIC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아마 블라인드 테스트로 한다면 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예, 한계점으로 막 몰지 않는 이상은 사실 못 찾을 정도로 일반 서스펜션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이 차로 서킷을 가시겠다고 하면 저는 MIC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도로가 60km 도로라 사실 가속성에 있어서는 이제 그 캐딜락 CTS 제로백 테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은 2.0 가솔린 터보 같지 않은 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2.0 가솔린 터보가 276마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은 없고요. 2.0 가솔린을 어떻게 이렇게 쥐어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엔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 소리만 들려주면 지금 속도는 그대로 하고요. 다운시프트로 RPM을 높게 써보면 지금 약 4000rpm인데 현대기아 같은 2.0 터보가 4000rpm 정도 하면 이보다 소리가 갈리는 소리가 좀 나고, 그리고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닥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캐딜락 CTS 같은 경우는 출력적인 부분에서 꼭 NA 같이 RPM을 높게 사용하더라도 터보 모델이지만 끝까지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타보셔야 돼요. 제가 뭐 백날 떠들어봤자 제가 뭐 차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를 좋아하는 리뷰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표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적인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일단 브렘보 시스템 브레이킹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브렘보 4P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브렘보 CTS 같은 경우는 브렘보 4P가 들어가 있고 CTS 고성능 모델, 그러니까 600마력짜리는 그 브렘보 6P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브렘보 측에서는 캐딜락이 납품하는 거나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거나 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마도 피스톤은 똑같아도 패드가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브렘보 튜닝 브레이크는 이제 팍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면 이 차는 처음에는 스무스하게 잡아주다가 이 그 브레이크의 열에 따라 아니면 뭐 특정 상황에 따라서 고속주행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렘보만의 그 브레이킹 느낌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내 주행은 좀 묵직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도 그렇고 전체적인 움직임도 둔한 건 아닌데 묵직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꼭 권투 선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주행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고속 주행 같은 경우는 동급 E클래스 5시리즈를 통합을 다 해도, 그리고 와인딩을 탄다고 했을 때 이 차량만큼 재미를 줄 수 있는 차량, 그리고 이 차량만큼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편안하게 안정감을 주는 거는 사실 벤츠나 BMW가 정말 잘하고 있고요. 재미성을 주면서 옛날에 BMW가 추구했던 그런 아슬아슬한 재미, 그리고 그 후륜으로서의 그런 안정감과 안정감이라고 하긴 그렇고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한 차는 바로 CT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을 볼 때 이 차는 분명 미국적인 감성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BMW와 벤츠가, BMW는 스포티한 면을 점차적으로 버리고 이제 고급스러운 면을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벤츠는 고급스러운 면은 이미 있으니 BMW 스포티한 면을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캐딜락은 나만의 길을 가겠다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규어가 우리는 그냥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겠다라면, 캐딜락은 우리는 우리만의 미국 스타일로 가겠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한 1-2년 내로는 사실은 캐딜락이 이게 확 떠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무대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확 떠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차피 캐딜락은 디젤 엔진을 만들던 브랜드가 아니에요. 디젤을 연구하던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이 점점점 떠오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가솔린 모델을 확실히 훌륭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한다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디젤에 대한 이제 그 제한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확실한 건 가솔린 차량들이 뜨면 뜰수록 캐딜락은 더 많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딜락 CTS에 대해서 시승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캐딜락 CT6나 아니면 캐딜락 CT5에 대한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